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인스타그램 남의 거 한번 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아이디가 솔론이네요. 자, 나만의 케렌시아에서 있대요. 자, 나 혼자님 왜 55명이 좋아한다고 하네요. 나홀로족이 된 지 4년째 스테이케이션을 결정하고 펫팸족으로서 연휴를 보내는 중 HMR로 편하게 파티하는 즐거운 내 쉼. 와, 진짜 모르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단 케렌시아가 뭔지 모르겠고요. 나홀로족 얘는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케이션, 펫팸족, HMR 참 생소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1인 가구가 활성화되면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아셔야 하고 또 아시게 될 단어들입니다. 자, 요즘 TV는 어떤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자, 우리 나 혼자 산다. 이번에 막 박나래가 대상 후보도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핫한 프로그램이고요. 미운 우리 새끼라고 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부모님들이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많이 이름을 알리고 있죠. 자, 나 혼자 산다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을 보여주고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케렌시안이 나홀로족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 또 혼자 살면서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런 형태의 가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1인 가구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은 이 1인 가구와 그리고 생겨난 변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주목해야 할 산업군 4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이게 줄임말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자, 바로 헬스케어 앤 하비, 엔터테인먼트, 액세서리, 투어 해갖고 HEAT, 히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헬스케어와 하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액세서리, 투어 이 네 산업군이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비중이 올라가게 될, 즉 주목을 받게 될 산업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산업군이 변화가 생길 정도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왜 1인 가구는 증가가 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 3포, 5포, 7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장할 때까지만 해도 3포 시대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최근은 7포 세대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비혼, 결혼을 하지 않거나 만혼,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이 증가가 되면서 그리고 또 굉장히 뭐 예를 들어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돈이 충분해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경제적으로 여건이 허락하지도 않고 또 내가 결혼이나 출산을 겪으면서 커리어가 막히고 싶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시대가 예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애와 결혼을 출산하는데 왜 우리 이런 말 하죠? 살면서 집을 사야지. 우리 집부터 사야지. 집은 사두면 값이 올라. 이러면서 집을 사둬야 돼. 또 내 커리어, 경력까지 갖춰야 돼. 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기에는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삶이 너무 퍽퍽한 거죠. 경력 다 챙기고 집을 살기 위해서 먹을 거 먹지 않고 살 거 사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돈을 모으게 된다면 지금 내 삶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집과 경력까지 포기를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경제 여건으로 인해 포기가 되는 사람이 나오면서 5포 세대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와, 내 취미 즐길 시간이 어디 있어. 돈 벌기도 바빠 죽겠는데 취미도 포기, 인간관계, 사람 만나러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건 마저 이것도 돈이야. 내 돈이 너무 없어 힘들어 하면서 취미와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최근 7포 세대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포기한 걸 바로 살코기 세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3포, 5포, 7포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계속 포기하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이 모든 걸 집어 던지고 벗어 던지고 그냥 나 혼자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플러스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긴 시간 내 맘대로 어차피 오래 사니까 내 맘대로 혼자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1인 가구가 증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현재 1인 가구의 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2000년만 해도 1인 가구의 수는 한 22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 1인 가구는 562만 명이나 되면서 17년간 152.6%나 증가가 되게 된 거죠. 이렇게 1인 가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 4명 중에 1명, 즉 우리나라 전 가구의 28.6%가 1인 가구, 4명 중에 1명은 혼자 산다는 의미죠. 이 정도로 4명 중에 1명이 혼자 살 정도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1인 가구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형태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사람들 중에 43.8%는 미혼이고 그 다음은 이혼, 그 다음은 사별 등이 순위를 계속 이어갔고요. 2016년 외식 소비 행태 분석만 해봐도 혼밥 경험이 있는 사람이 56.5%로 물론 혼밥은 굳이 1인 가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사람들에게 현재 1인, 혼자는 익숙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영화 보는 사람들도 7.7%에서 13.4%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면 조금 슬픈 조사가 있어요. 자, 주거 형태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에서 자가를 갖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집을 갖느니 그 돈으로 내 삶을 즐기겠다라고 하면서 자가를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 자가 비중이 30% 미만으로 70% 이상이 자가가 아닌 월세나 전세 등에서 살고 있으며 특히 월세는 그 절반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1인 가구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이름을 붙이기로 했어요. 바로 1코노미, 솔로 이코노미입니다. 1인 가구로 해서 1코노미, 혼자 산다고 해서 솔로 이코노미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용어가 생기게 되고 그만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를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요. 바로 for me족입니다. for me, 나를 위한 거예요. 나 홀로 사는 거예요. 자, 내 건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여가를 위해서, 자, more convenient,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비싼 걸 날 위해 사는, 어떻게 보면 욜로가 막 떠오르죠. 즉,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예전에는 뭐 가족도 챙기고 이웃도 챙기고 연인도 챙기고 배우자도 챙기고 아이도 챙기고 챙겨야 할 대상이 넓었으면 이젠 나 혼자 사니까 for me, 오직 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for me족이란 말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죠? 1인 가구 히트가 굉장히 이제 커진다고 했는데요. 헬스케어 앤 합의라고 볼게요. 자, 우리 막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 봐도 치과 한 번을 가시려고 해도 이 돈으로 내가 한 번 아픈 거 참고 우리 자식들 학교 보내고 먹이는 게 낫지라고 하면서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헬스케어, 나 혼자 사니까 날 위해 내 건강을 신경 쓰고 합의, 내 취미, 내가 돈이 없었으면은 뭐 나 배우자나 자식과 나눠 써야 한다면 부족했을 이 돈을 내 취미에 쓰는 거예요. 뭐 스킨스쿠버를 한다든지 이런 헬스케어엔 합의가 굉장히 증가할 거고요. 또 엔터테인먼트, 즐기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먹고 살기 바빴다라고 했으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즐기고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가심비라는 단어로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요즘은 가격 대비 성능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가격 대비 내 마음이 만족하면 되니까 나를 위해 투자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활성화 될 거고요. 또 액세서리, 아유 액세서리를 뭘 사, 그냥 의식주만 갖춰지면 됐지라고 했던 예전과 다르게 액세서리에 대한 구입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투어, 여행, 여행 갈 시간에 그 돈으로 먹고 살아야지라고 했던 과거와 다르게 이번 내가 1월에서 7월까지는 돈 모아서 유럽을 갈 거야. 여행 적금. 이런 식으로 혼자 살면서 나 혼자 최대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때문에 이 히트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러한 1인 가구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산업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홈시어터, 집에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나오는 홈퍼니싱, 그리고 우리 홈트라고 하죠. 헬스를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그리고 홈서비스 등 집에서 나 혼자 사니까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하던 예전과 달리 나 혼자 할 수 있는 홈서비스가 굉장히 증가가 하고 있고요. 우리 앞에서 봤던 케렌시아 보이시죠? 케렌시아,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며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집으로 여기는 경우가 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막 화려하고 뭐 복잡한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집에서 내가 모든 걸 다 나 혼자 누릴 수 있으니까 나만의 케렌시아, 또 사회에서 단절돼 보호받고 싶은 욕망 해소의 공간이라고 해서 코쿠닝이라는 단어 역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홈 서비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온디맨드, 사용자 수요가 있는 오토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해 배달의 민족 어플만 봐도 내가 집에서 어플로 주문을 해요. 치킨 주문을 해서 이 치킨이 바로 오프라인으로 날라오게 되죠. 지금 내가 당장 텔레비전, 내 방에 놓을 텔레비전이 한 대가 필요해요. 자, 뭐 어디 양판점이나 그 외에 매장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요. 다음날 우리 집으로 배송이 와요. 이렇게 오토 서비스가 활발하게 되어 있고요.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라고 해서 내가 돈을 내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로 여성분들 생리대 사용을 하시죠. 이게 서브스크립션 서비스가 굉장히 잘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내가 돈을 내면은 회사에서 내 여성의 주기에 맞게 생리대 상품을 주기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돈만 내놓으면은 주기적으로 날라오는 저에게 도착하는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이게 대체 식품이라고 해갖고 내가 집에서 뭐 그냥 인스턴트뿐만 아니라 요즘 뭐 칼국수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냥 집에서 간편하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HMR 역시 식품산업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상품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1인 가구가 외로우면, 근데 맞아요. 외로우면 어떡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닐 때 혼자 살았었는데 굉장히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1인 가구, 저 역시 1인 가구를 희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외로우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우면 어떻게 할까요? 영국은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외로움 관리 장관까지 임명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비단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로 되면서 영국은 외로움 관리 장관까지 임명이 된 상태이고요.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 고양이 정말 이쁘죠? 저도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가 사실은 반려 로봇이었습니다. 반려동물도 좋지만 반려동물은 언젠간 이제 또 죽게 되어 있고 또 반려 로봇으로 키운다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런 반려 로봇 시장이 나오고 있고요. 반려 로봇은 2035년까지 약 4조 5천억 원이나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 로봇이 아니라 난 정말 살아있는 우리 펫을 키우고 싶어 라고 하면서 1인 가구가 펫 플러스 패밀리에서 펫을 내 가족처럼 키우는 펫팸 쪽이 역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려동물 시장은 1인 가구가 성장하면서 동시에 2017년 2조 3천억 정도의 규모에서 2027년에는 6조 55억 원까지 반려동물 시장, 즉 펫코노미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인 가구, 외로운 1인 가구를 위한 각종 시장들도 커져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이러한 1인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 각 용어와 수치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 전공과, 입학 후 내 전공과 입사 후 내 직무에서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나는 뭘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1인 가구에 대처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방안을 내 전공 플러스 직무와 어떻게 합치면 좋을지 아이디어까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용어와 수치는 서론과 근거에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내 전공과 직무 관련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 같은 경우에 서론에서 현재 1인 가구에 대비해서 우리 전공에서는 직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리드멘트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체 방안은 정리해서 여러분의 아이디어 본론에서 1, 2, 3에 사용을 해주셔서 아이디어와 접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인 가구 다시 돌아가 볼게요. 왜 1인 가구 왜 증가했죠? 연애, 결혼, 출산 등이 줄어들면서 비혼, 만혼 증가가 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됐어요. 자,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저출생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저출생 고령화가 어떤 변화를 갖고 오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강의 진행했던 1인 가구에 대한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 사회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가구 형태가 나올 텐데 그 가구 형태의 변화에 맞춰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모습을,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견지할지, 갖고 가실지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 저출생 고령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